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유튜브에 몇몇 분께서 질문을 좀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읽어보면, 신축 주택을 짓고 각 세대를 전세를 주었을 시 임대를 준다는 얘기겠죠. 해당 신축 주택 역시 주택수로 간주가 되어 기존 실거주 주택에서 플러스 1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명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사고 두 번째 아파트를 살 때부터 다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사고 B를 사서 이사를 갈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인 거는 세금에 큰 문제는 없는데, 내가 계속 두 채, 세 채 산다 그러면은 세금이나 이제 대출 규제가 심하거든. 근데 이제 건물을 지어도 똑같냐, 이제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맥락이 보면. 어쨌든 이 건물도 이게 형태가 건물일 뿐이지 주택이냐 상가냐 그거는 똑같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원룸 건물을 지으면 이건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잡혀서 플러스 1이 된다. 그런데 플러스 1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개인으로 하실 분들은 내가 지금 무주택자야, 건물 하나 지어서 내가 거기 실거주하고 밑에는 월세를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래오래 보유할 거면 내가 개인으로 하고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이제 세금 혜택이 또 있고, 내가 이 건물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차피 2주택이 아닌 1주택이니까 좀 혜택이 있겠지. 그런데 나는 황금돼지님처럼 건물을 계속 짓고 싶어요 이러면은 2주택 3주택 되면은 세금 규제가 세니까 그때는 법인으로 하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로 제 개인 명의로는 아파트 하나밖에 없거든요. 법인으로 하면은 내 명의는 그냥 1주택자로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보면은, 대신 법인이 있는데요, 다가구를 하게 되면 대출도 안 나오고 취득세 12%고 보유세도 12%인데 그걸 어떻게 뽑아야지? 다음 법인 영상 때 가르쳐주세요. 저는 건물을 지은 경험이 있으니까 저한테 질문을 한 거면 다가구를 이제 짓는다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다가구를 그냥 매입을 한다, 이제 부동산을 지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지어져 있는 거를 사는 경로가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택 살 때 대출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다가구도 어쨌든 주택이기 때문에 그냥 살려고 하면 대출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짓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신축을 하는 거는 그 대출 규제가 심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살 때도 대출이 80% 나오고 건물 지을 때도 그 건축자금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다가구나 이제 원룸 건물을 내가 지어서 취득을 할 때 대출 레버리지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취득세 12%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살 때는 취득세를 12% 내겠죠. 그런데 지을 때는 어떻게 되죠? 지을 때는 땅을 사는 거잖아. 땅을 살 때는 취득세가 4.6%예요. 그리고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콘크리트 덩어리가 집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 새로운 집을 취득할 때는 원시 취득이라 그래서 이 공사비의 3.16%를 이제 취득세로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취득세 부담이 크게 없는 건데, 여기서 이제 관건이 뭐냐면, 서울에 빈 땅이 있어요, 없어요? 경기도에도 거의 없죠.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는 인근 야산이나 그냥 땅을 사가지고 짓기 때문에 이슈가 없는데, 이제 좀 도심 지역에 가면은 빈 땅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을 사서 멸실,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토지를 사는 게 아니고 기존의 노후주택을 사는 거니까 취득세가 12%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런데 기존의 노후주택을 쓰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토지가 필요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의 업종이 신축 판매업이 있으면, 이놈은 이 주택을 이용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신축하려고 사는 거구나, 그걸 인정을 해줘. 그래서 취득세를 그냥 일반 과세로 한다고. 대신에 1년 안에 해체를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3년 안에 이거를 팔아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또 취득세를 중과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축 판매업을 넣고 신축을 한다고 하면은 취득세도 이슈가 풀린다. 근데 만약에 신축 판매업 없다거나 아니면 나는 사업자로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매도자랑 협의를 해서 잔금을 치기 전에, 소유권을 나한테 가져오기 전에 매도자가 멸실을 하거나 아니면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해서 4.6%로 취득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 그렇게 해서 취득세는 이제 하면 되고, 보유세 12%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좀 잘못한 것 같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가 3%고 만약에 투기가열 지역 안에 집이 2채 이상 있으면은 6%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예를 들어 6%를 낸다 하더라도 내가 땅을 10억에 샀어. 그러면 건물을 짓는데 예를 들어 8억이 들었어. 그럼 이거 얼마짜리 건물이지? 원가가 18억이잖아. 그러면 이게 시세는 한 20억 정도나 20억 초반에 팔리겠지, 그죠? 그러면은 20억의 6%를 내가 세금으로 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아파트도 아파트 시세가 있고 공시가가 있잖아요. 공시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건물들도 다 시세가 있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의 6%를 또는 3%를 이렇게 보유세로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세가 매년 3%씩 매년 6%씩 올라줘야만 본전이다, 이거는 좀 틀린 말이다. 우리가 겁먹은 것만큼 많이 나오진 않는다. 물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3% 6%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내가 18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5년 뒤에 예를 들면 30억에 팔겠다. 그러면 5년 동안 내는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야.
개별 주택 공시가격의 예를 들어 3%다. 그럼 3% 해보니까 한 몇 천만 원 낸다. 그럼 그렇게 5년을 내면은 이거 한 1, 2억 될 거 아니야, 그죠? 세금 1, 2억 낼 동안 난 1, 2억 이상의 수익이 날 것 같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해도 되는 거고, 그 동안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법인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법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좀 해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 명의가 뭘로 해야 되는지, 대출이 나올지 말지, 그거는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시면서 해결을 해나가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하고자 하는 의지나 실행력,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을 할 때 좀 막막할 거거든요. 그 막막함을 해결하기도 바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세금, 뭐 대출, 그거에 막 질려버려가지고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어떻게든 다 남들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대비하는지 좀 알아보시면서 일단은 해봐야겠다라는 약간 오픈마인드로 그렇게 좀 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